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3 중에 테마 12번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테마 12번은 이제 파트 3의 네 번째 이론으로서 효율적이 뭐고 시장이 뭐고 그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29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의 개념과 구분이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효율성이란 것은 뭐냐? 효율성이란 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연료 효율이 좋다 그러면 연료를 넣은 만큼 그 효율이 에너지의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차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정보라는 인풋이 그 가격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이것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란 건 정보가 아주 빨리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뜻하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굉장히 빨리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량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를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큰 중요한 테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한다고 치면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온 길, 과거, 뒷 유리에 보이는 길이죠. 이 길들을 이제 과거 정보라고 하고요. 자동차가 지금 지나는 길, 이 길들을 현재 정보라고 하고, 아직 자동차가 가지 않은 길, 이것을 미래 정보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온 길, 지금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갈 길, 이것들을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대입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정보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주가 추세라든지 기업의 이익, 그다음에 성장 흐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 이제 과거에 일었으니까 앞으로의 패턴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이제 대비되게 기본적 분석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통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얻는 정보를 B, 현재 정보라고 하고요. 지나온 것을 과거 정보를 A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이란 건 정보가 얼마나 빨리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구분하면 효율적이 아주 약한 시장, 효율적이 아닌 시장이죠.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니까 과거 정보만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겠죠. 그리고 효율적 시장 중에 중간을 준강성이라고 하는데, 중간이니까 과거와 현재가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겠죠. 근데 효율적 시장 중에 이제 가장 효과가 큰 강성 시장은 A와 B뿐만 아니라 C, 미공개 정보가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효율적 시장이 가장 약한 건 A 정보, 중간 것은 A와 B 정보, 그리고 강성인 효율적 시장은 A와 B 그리고 C까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종류를 배웠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시장 종류별로 어떤 정보를 이용했을 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효율성이 약하니까 과거 정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를 가져오면 초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했을 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뭐다? 현재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중간적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중간 시장에는 A와
B가 있으니 C를 가져와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A와 B와 C가 다 있으니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가져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 분석은 현재를 분석하는 거라 했죠. 그리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페이지로는 30페이지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제 자원의 배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원 배분이 잘 돼 있고 정보의 비용도 없고 누구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그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 일부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좀 바꿔보면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있죠. 물론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 되는지 살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도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러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성 시장이 될 수 있고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완전 경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왜? 효율적이니까. 불완전 시장도 초과 이윤이 없는 경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못하네요. 이렇게 지문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면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약성은 과거 정보, 그리고 중강성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동 1교시 채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